시작할까요? 하셨어요? 네, 시작했어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AMPM 글로벌 퍼포먼스 1팀 양다빈 마케터. 저는 퍼포먼스 1팀 이다은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네트워크 배너를 왜 해야 하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네트워크 배너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배너 광고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은님 같은 경우는 배너 광고는 왜 필요한지 한번 짧게 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네트워크 배너 광고란 일단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해서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이미지나 텍스트, 동영상 등의 형태로 좀 사용자한테 제공되는 광고 형식이면서 또 웹사이트, 모바일 앱 소설, 또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런 거에서 좀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좀 표시되는 광고이고요. 저희가 뭐 인터넷에서 서치하다 보면 양 옆이나 좀 아래쪽에 팝업이 많이 뜨잖아요. 네네. 그게 저희 다 네트워크 배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 좀 왜 필요한지 설명을 약간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네트워크 배너까지는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은 좀 나중으로 드리고 먼저 검색 광고랑 배너 광고의 좀 차이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검색 광고의 경우는 애초에 이제 브랜드를 알고 있거나 이제 구매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서 구매를 한다면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전단지 뿌리듯이 좀 노출을 해가지고 이 제품이 필요하게끔 만들어주는 형식의 광고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좀 배너 광고가 요즘 검색 광고를 안 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광고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배너 광고도 이제 일반 포털 광고랑 이제 네트워크 배너 광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이제 포털 광고 같은 경우는 흔히 아시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 노출되는 그런 광고 형태를 말하고 네트워크 배너 광고는 이제 다은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웹사이트에 방문했던 이용자 타겟으로 좀 배너를 노출시키는 형태고 이제 계속 이런 거에 관련해서 그 계속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어떻게 보면 약간 메타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비슷한 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소비자가 굳이 지금 당장 샴푸가 필요하지만 생각은 없었던 그런 분들한테 저희 광고를 계속해서 노출시키면 아, 맞다, 나 샴푸 필요했지 하면서 구매를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도 가능하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네트워크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보통 이게 네트워크 배너 광고다라는 이 매체 자체를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모비온이나 ADN이나 리얼클릭, 뭐 크리테오, GDN도 있고. GDN 같은 그런 네트워크 이런 매체들이 전부 네트워크 배너 광고인데 오늘은 좀 이런 네트워크 배너 광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왜 조금 해야 되는지. 네,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ADN 같은 매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다은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ADN이요. ADN 하면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온사이트 마케팅, 오프사이트 마케팅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좀 ADN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패널이 좀 다양하다. 그리고 온사이트 마케팅이 다른 매체에 비해서 좀 비교적으로 잘 되어 있다. 그런 걸 좀 볼 수 있고요. 패널이 다양하다. 네, 온사이트가 좀 더 디테일하다. 디테일하나요? 잘 되어 있다. 네, 압축되어 있다. 네. 네, 그리고 일단 온사이트 마케팅과 오프사이트 마케팅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온사이트 마케팅은 말 그대로 저희 자사몰에 픽셀을 설치해서 패널을 띄워주는 형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 14일 동안 가장 장바구니에 많이 담긴 아니면 가장 구매 전환이 많이 일어난 뭐 이런 걸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7일 동안 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그런 패널들을 띄워줌으로써 좀 어떤 상품이 인기가 있는지 소비자들이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저희 자사를 방문해서 이것저것 상품을 보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탈을 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클로징 패널을 띄워주면서 우리 이런 상품도 있다. 이런 할인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보고 가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런 온사이트 마케팅 이런 게 좀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오프사이트 마케팅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 배너. 진짜 저희가 다른 지면을 방문하였을 때 이렇게 양쪽이나 좀 아래쪽에 노출되는 그런 배너들이 오프사이트 마케팅이고요. ADN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국 매체인데 생각보다 제휴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지면에도 노출이 가능하고 자사모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런 패널까지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정말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ADN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이커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활용을 해봤을 때 자사의 좀 브랜딩이나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가 ADN을 사용했을 때 유입이랑 노출이 확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ADN을 좀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먼저 말씀해주신 온사이트 마케팅 같은 경우도 전 ADN 장점이 가장 좀 두드러진 장점 중에 하나가 좀 체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나가려고 할 때 클로징 펜을 딱 띄우고 이제 뭐 하면서 좀 이제 별론데? 라고 했을 때 이 상품들 어때? 이거 짜자자자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구매를 계속 유도하게 만드는 매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체류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그 체류 시간이 솔직히 길어질수록 이게 저는 구매 전환이랑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ADN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고 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구자가 되게 다양하고 이제 기사 같은 데서도 의외로 많이 사람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인지를 해요.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계속 타겟팅이 돼서 보이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브랜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저도 실제로 집행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이게 장점이 사람들이 이제 노출도 많이 되는 CPC가 저렴한 데다가 노출도 많이 되고 거기서 이제 클릭도 많이 이루어지니까 확실히 유입량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거기서 이제 어쩌다가 한번 전환이 많이 터지는 경우도 많이 봤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ADN이 좀 많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집행을 해봤을 때, 제가 ADN을 집행해봤던 브랜드들은 다 좀 브랜드가 아직까지 많이 막 엄청 알려지지는 않은 그런 브랜드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랬을 때 저희 배너를 계속해서 노출시킴으로써 물론 유명한 브랜드도 많지만 저희 브랜드도 한 번쯤 이름을 알려주는 느낌? 그리고 여러 번 리타겟팅이 되면 저희 브랜드 이름이 계속 기억에 남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브랜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오프 사이트를 통해서 유입이 되었는데 온 사이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탈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온 사이트 마케팅까지 같이 진행하게 되면은 유입한 소비자들을 이탈하지 못하게 계속 잡아줌으로써 그런 데서 구매 전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제가 ADN을 집행했을 때 좀 객단가가 낮은 제품을 돌려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는 로어스가 정말 너무 잘 나와서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까지 잘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확실히 오프 사이트랑 온 사이트가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서로서로 시너지를 좀 내주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좀 괜찮더라고요. 맞아. 이것도 약간 하나의 경우마다 다르긴 한데 이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좀 스마트 스토어 이 네이버 쪽에서는 픽셀 설치가 조금 불가능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자사몰로 이제 ADN을 돌리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이제 저도 이제 어쨌든 노출량을 늘리기 위해서도 있고 브랜딩을 위해서도 있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로 ADN을 집행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환이 추적이 이제 안 되기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스마트 스토어에 좀 그 쇼핑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권한을 받아서 이제 대표님 광고주분들 어디서 전환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전환이 일어나는지 광고 외에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봤는데 확실히 이제 ADN 집행하고 전환 수도 늘고 거기다가 이제 좀 맨날 일 방문자 이런 것도 확인을 맞아요. 했을 때 확실히 ADN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차이가 확연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스마트 스토어라고 저는 추적이 안 된다고 해서 아예 안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노출이나 뭐 유입량을 한번 늘려보고 싶다. CPC도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ADN도 뭐 만약에 좀 네이버로만 하기 힘들다. 뭐 배너 광고를 한번 집행을 해보고 싶다 하면 좀 저렴한 비용으로 ADN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도 스마트 스토어로 ADN을 한번 집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자사에서 노출이랑 유입이 좀 너무 적다. 광고를 하려고 해도 광고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어떻게 저렴한 예산으로 노출이랑 유입을 늘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검색 광고에서는 저희 입찰가 경쟁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서 고민이시다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네트워크 배너 ADN을 추천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아이커버라는 걸 좀 해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아이커버이다 보니까 노출이랑 유입이 확실히 늘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진짜 좀 효과가 좀 괜찮았다고.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 질문이 들어와서 일단 주니주니님은 일단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채님께서 안녕하세요. 레스토랑 광고 문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모집하며 한 달 20팀 정도 받고 있고 인스타그램 광고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비용적인 부분이랑 어떤 부분을 좀 도와주시는지 여쭤보신다. 혹시 레스토랑이 저희가 체인이 많은 곳인지 좀 지점이 한 군데밖에 없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말씀해주신 처음 일단 저희가 인스타그램 메타로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시면은 지역을 타겟팅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겟팅을 좀 해서 그 지역 사람이나 그 근처 사람들을 좀 타겟팅해서 이런 레스토랑이 있다 뭐 그런 거 좀 소재 면에서 소구점 활용해가지고 약간 유입시켜 줄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은 사실 비용은 저희가 비용을 알려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략을 좀 짜드리는 부분이라서 네.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좀 대략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이제 어떤 부분을 도와주시는지에 대한 이제 궁금한 사항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광고 세팅 이런 부분이나 뭐 어느 정도 기획 부분에서도 소재나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타 광고에서는 이런 경우에서도 이제 기획이나 이런 전략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저희가 일단은 일단 업종이랑 뭐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광고 KPI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월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걸 저희한테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그러면 이 부분 이런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기획적인 부분이나 전략을 또 짜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집행을 하시겠다 하시면 이제 그 광고비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도 진행을 해보면서 어떤 게 효율이 좋았는지 어떤 게 좀 효율이 별로였는지 이런 거 판단도 좀 해보고 그리고 소재 제작 아까 말씀하신 소재 제작 같은 경우에도 소재 여러 개 좀 소재 제작이 좀 어렵다 하시면 저희가 소재 제작을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소재를 제작해드리고 좀 A/B 테스트까지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레스토랑 광고가 블로그 체험단 모집하는 거면은 플레이스로 이제 유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전환 추적 같은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이런 경우는 좀 트래픽 캠페인으로 돌려가지고 한번 이제 노출을 많이 시키는 형식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네. 레스토랑은 DB라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좀 알기 어려워서 트래픽으로만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저희가 레스토랑이라고 하면은 지역을 타겟을 걸어서 뭐 하는 좀 근처 분들에게 유입을 시키고 그리고 저 요즘에는 소재도 좀 다양한 소재가 있잖아요. 좀 스토리형이나 좀 만화 형식이나 좀 그런 후기성이 담긴 광고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 레스토랑 맛있다, 좋다, 이것도 좋지만 일단 좀 후기가 담긴 내가 여기 근처 살아서 좀 새로 생겼다길래 가봤는데 너무 맛있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어떤 특징이 있었다.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알려줄수록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하는 부분도 있고 요즘은 이런 게 조금 유행하는 맞아요. 이게 좀 효율이 괜찮아서 요즘 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추후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 이제 보여주시는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전화번호랑 이제 메일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30분부터는 실시간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저희 ADN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소가금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배너 광고를 뭐 유입을 조금 시켜보고 싶다, 혹은 이제 체류 시간을 좀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ADN을 조금 추천드리고, 좀 ADN 같은 경우에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좀 쇼폼 형식이 저는 요즘에 많이 맞아요. 효율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움직이는 이미지 GIF? GIF. 네, GIF로 설정을 했을 때 조금 소비자들이 많이 클릭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게 좀 배너 광고의 거의 대부분의 약간 좀 많이 하시죠. 메타 광고에서도 저도 이제 그냥 일반 배너랑 뭐 GIF랑 이거를 돌렸을 때 GIF가 좀 많이 잘 나오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동영상 광고 네.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조금 시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한번 단일 이미지 소재로만 돌려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GIF 같은 거나 동영상 소재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동영상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희가 그러면 메타도 소재를 만들어야 되고 GDN 뭐 ADN도 다 소재를 만들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같은 영상을 사용한다고 치면은 그 소재 사이즈만 좀 리사이징을 해서 같이 돌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테스트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새 좀 짧은 영상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쇼폼이 요새 효율이 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조금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직접 약간 인스타그램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뭐 뉴스 기사를 본다던가 하면서 보면은 확실히 이게 체감이 돼요. 아, 나 진짜 나도 눈길이 가는데 다른 소비자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 좀 하는 편이거든요. 확실히 영상이나 이런 게 다 뒷내용 궁금하고 그러니까 네네. 좀 보게 되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배너 광고의 얘기는 아니지만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좀 체류 시간이나 이런 거에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잡아두려고 상단에 GIF를 많이 올려두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만약에 이게 막 그 네이버 로그 분석을 했을 때 뭐 제가 봤을 때 뭐 체류 시간에 뭐 보고 이런 게 이탈률이 많다 싶을 때는 한번 그런 상세 페이지 같은 거 위치 움직이는 배너 이런 거를 조금 위치 조정을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DN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다른 배너 광고, 네트워크 배너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ADN은 좀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좀 알고 있는 네트워크 배너를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구글 광고 같은 거? GDN 말씀. GDN? 네. GDN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가장 큰 장점이 일단 구글 매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구글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많고 구글을 이용하는 그리고 유튜브가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제가 일단 네네 네, 말씀하세요. GDN이라고 하면은 일단 제휴사가 한 200만 개가 넘어요.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 배너 통틀어서 GDN이 가장 제휴사가 많고 그래서 맞아요. 웬만큼 서칭하시면서 배너를 발견하시면은 그 저희가 정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웬만해선 다 GDN이에요. 진짜 노출이 정말 많이 되고 그래서 그만큼 저희 브랜드를 좀 알리고 싶다. 약간 그런 부분에선 GDN을 활용하기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GDN에서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도 영상 광고가 가능하고, 그 반응형 광고도 가능해서 저희가 소재 사이즈만 조금 몇 개 넣어 놓으면은 웬만한 사이즈로 다 리사이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편한 것 같아요. 보통 GFA랑 GDN이랑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땐 조금 구글이랑 네이버를 이용하는 이용자층을 조금 고려해 봤을 때 내 제품이 GFA랑 맞는지 GDN이랑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GFA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는 이용자들이 이제 보통 네이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약간 뭐 상품을 구매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GDN 같은 경우는 정보를 조금 탐색하려고 맞아요. 구글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 제품이 조금 뭐 고관여 제품에 좀 객단가가 있는 편이다 이러면서 이런 정보들을 좀 노출을 시키고 싶다 했을 때는 저는 이제 GFA보다 GDN을 추천할 때도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제품이 뭐
이쪽이 좀 더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매체를 접목해 보시면은 자기한테 먼저 맞는 매체가 이게 좋겠다라는 게 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어, GDN, GDN, 탐색. 그리고 GFA가 아무래도 GFA는 네이버 지면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네. GFA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을 때 한 30대에서 50대 정도가 좀 구매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효율이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GDN은 요새 구글을 누가 뭐 구매할 때 GDN을 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요즘 젊은 연령층들이 크롬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GDN, 구글로 검색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보를 탐색하다가 저희 브랜드를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GFA에 비해서는 연령층이 좀 다양하지 않나. 그리고 GFA는 좀 소비자 타겟팅도 좀 더 세밀하게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GDN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소비자 연령층이라고 적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3050 아니면 그 이상인 분들이 소비자층이 많다. 3050의 소비자층이 좀 더 많고 GDN은 비교적 또 영한 분들 2060 이상 소비자층 영한 분들은 2060. 영한 분들부터 네, 확실히 이제 다은 대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GDN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요즘 이용을 안 하는 분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그 비슷한 지면에 이제 GDN 광고가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거기에 맞는 또 타겟팅이 되는 네. GDN 소재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20에서 60에서 넓은 소비자층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맞아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3050의 소비자층이 많다는 것도 GFA 지면 중에 또 잘 나오는 데가 좀 네이버 밴드가 맞아요. 있죠.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많이 이용하는 앱인데 거기서도 은근히 이제 3050 세대 소비자층들이 많이 구매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도 약간 스마트 채널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메일을 보거나 뭐 다른 걸 하다 보면 그 타겟팅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스마트 채널에서도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GFA는 일단 카탈로그형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저는 카탈로그는 어쨌든 리타겟팅이기 때문에 저희 자사를 알고 있는 분들에게 거의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TR도 높아지고 구매 전환도 잘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GDN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도 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 프리미엄을 젊은 층들은 거의 다 사용하긴 하는데 그래도 프리미엄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GDN 광고를 하면은 저희 자사를 좀 알리고 인지시키는 거에도 좀 도움이 된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저희 이렇게 된 거 그냥 약간 매체마다 특징 하나씩 말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네네네. 일단은 저희가 다른 걸로는 모비온이라는 것도 있는데 오비온.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이 GDN도 CPC 단가가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네트워크 배너 광고가 웬만해서는 웬만해서는 다 CPC가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주신 모비온 같은 경우가 제일 저렴하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아, 그리고 성향 매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는데 이게 성향 매칭 까먹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향 매칭이 약간 다른 비슷한 경쟁 업체 모수를 네, 끌어오는. 경쟁업체 모수를 끌어와서 그거에 대한 성향 매칭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약간 모비온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데서 모수를 끌어오면은 뭐가 좋냐? 저희 자사가 좀 안 알려졌어요. 사람들도 모르고. 근데 타겟팅을 하려면 저희가 모수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타겟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모수가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데 모수를 어떻게 모아요? 그럴 때 모비온을 사용하시면 성향 매칭을 통해서 저희가 타사의 모수를 끌어오면서 그런 저희가 뭐 브랜딩이 안 되어 있어서 모수가 없어도 뭐
광고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향 매칭을 통해서 모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리얼클릭이 있는데 약간 모비온과 ADN의 장점을 모아준 이고요. 이 모비온이랑 아니 ADN처럼 이런 커버 이런 것도 가능하면서 이제 모비온의 장점인 그 좀 제휴 성형 매칭도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ADN이랑 모비온보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배너보다 좀 노출 지면이 적은 편이라 네, 그거 같아요. 장점을 모아두긴 했는데 아직은 리얼클릭은 좀 그쵸. 아무래도 뭐 제휴 지면이 적으니까 저희 네트워크 배너를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저희 자사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저희를 인지시키고 저희 여기서 진짜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인데 제휴 지면이 적어지면 어쩔 수 없이 좀 전단지를 뿌릴 수 있는 영역이 너무 한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아무래도 전단지도 여러 명이 뿌려야지 효율이 좋잖아요. 근데 저희 역에서 한 명만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장점을 모아두긴 했어요. 그런데 많이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리얼클렉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GFA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리타게팅용인 카탈로그형이 가능해서 제휴 지면이 적어도 저희 자사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뭐 모수가 있다 이러시면은 그런 걸 활용해서 확실히 리타게팅을 하면 CTR도 높고 구매 전화를 잘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리얼클릭도 해볼 만은 하다. 근데 대신에 제휴 지면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서 본인 자사에 가장 어울리는 그 업체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온사이트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도 조금 장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리얼클릭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조금 크리테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크리테오도 마찬가지로 리타게팅이 가능한데 이제 해외 매체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배너가 노출되지 않는 곳에도 노출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제품이 좀 해외 쪽에서도 노출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크리테오도 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약간 GDN도 해외 매체고 크리테오도 해외 매체라서 이런 네트워크사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좋죠.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 브랜드도 많지만 약간 해외에서 협업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해외 매체이신데 저희가 해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노출을 시키고 싶다, 동시에 노출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크리테오나 GDN을 활용하시면은 확실히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네트워크 배너는 이제 설명드리려면 한 이 정도까지만 적는 이 정도로 더 많긴 많겠지만 타겟 게이츠 뭐 카카오 뭐 많긴 하거든요. 네네. 타겟 게이츠라고 하면 뭐 19등급 정도 나눠가지고 등급별로 어쩌고저쩌고 있긴 한데 일단은 김은식님이 브랜딩 댓글이 사라졌나? 댓글이 사라졌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이제 다른 배너 광고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자면 말씀 안 드린 게 요즘에 많이 쓰시는 메타 광고? 메타도 어떻게 보면은 배너 광고죠. 네. 메타 같은 경우도 요즘에 많이 쓰시고 있는데 이용자층이 조금 젊은 세대들이 있고 젊은 장점들이 있고 근데 요즘에는 좀 점점 많아지고 넓어지고 있어가지고 좀 네이버만큼 좀 기본으로 하시는 광고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저희가 인스타그램은 젊은 사람들 거 아니야? 페이스북은 요즘 누가 써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직접 돌려보면은 생각보다 인스타에 4050 많이 계시고요. 페이스북 4050이신 분들은 아직도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희가 어떤 제품을 파는지 타겟 연령층이 좀 어떤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인스타에 노출시켜야겠다, 페이스북에 노출시켜야겠다, 둘 다 노출시켜야겠다 이렇게 가능하고 또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일단은
네, 기분이 주한님이 브랜딩 인지도 구축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네트워크 배너 꼭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브랜딩 인지도 구축이 정말 좋죠. 일단 메타 광고도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는 데 되게 좋아요.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사를 굳이 검색을 하지 않고 저희 자사의 제품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에게 전단지를 뿌리면서 지금 당장 구매 안 해도 다음에라도 와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도 유도가 가능하고 좀 노출을 하루에 몇 번씩 노출시킬 것인지 일주일에 몇 번 노출시킬 것인지 이런 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광고에 대한 피로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선에서 적당히 광고를 하면 인지도도 생기고 저희 자사의 인식을 하면 유입도 늘어나고 거기서 또 구매 전환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네트워크 배너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배너 광고의 장점이 이벤트 같은 거를 조금 얘기하는 게 좋겠죠.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검색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배너 광고를 통해서 아, 우리 이거 이벤트 하니까 이 기간 안에 빨리 사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소구점을 강조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는 거죠. 확실히 이 메타 광고, 아니 배너 광고를 같이 집행하면서 검색 광고를 같이 진행하는 게 이게 효과가 진짜 좋은 게 사람들이 이제 배너 광고를 통해서 이 브랜드에 대해 알고 그 브랜드에 대해 알아서 그거를 검색을 했을 때 아, 이게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구매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너지가 많이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매체만 사용했을 때 좀 효율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한번 여러 광고도 같이 미디어 믹스 해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네이버만 또 돌려본 적이 있고 네이버랑 ADN 돌려본 적 있고 네이버랑 메타 이렇게 좀 돌려본 적이 있는데 정말 효율이 진짜 다양한 게 네이버만 했을 때는 확실히 그 소비자가 검색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자사를 방문을 하는 거라서 괜찮긴 한데 대신에 그 사람들 외에는 좀 유입을 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소비자들이 저희를 검색을 하고 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만 한다면 메타 광고나 ADN 같은 걸 같이 돌렸을 때 저희가 어쨌든 노출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유입이 되고 거기서 구매 전환까지 일어나니까 저희가 홍보 같은 걸 했을 때 확실히 진짜 구매 전환율도 많이 높아지고 저희가 이벤트를 하는데 이벤트를 한다는 걸 말을 안 하면 저희가 이벤트 하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이벤트는 했으나 그냥 이벤트만 좀 효율이 좋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이벤트를 할 때 좀 많이 팔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좀 마진을 많이 남기고 싶어서 이벤트를 하는 건데 저희가 홍보를 안 해서 이벤트를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몇몇 사람만 사갔다. 그럼 저희한테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메타 광고나 DA 광고를 통해서 지금 사면은 되게 싸다. 요런 걸 활용해서 소비자들을 좀 구매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게 잠재곡들 좀 타겟팅하면 정말 크게 시너지를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ADN이나 메타를 같이 돌렸던 분들은 다 그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온사이트 마케팅한테 좀 이탈 방지도 많이 어쨌든 네. 그런 거죠.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아 별로인 것 같아서 이탈을 하려다가 또 ADN을 통해서 이탈 방지됐다가 그러다가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지고 약간 이게 한 가지 그 광고만 했다면은 그런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 검색 광고만 했다면 보다가 그냥 이탈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ADN만 했으면 저희가 유입이 되긴 하네요. 그 유입이 됐다가 뭐 그냥 이탈을 할 수도 있고 저희 검색 굳이 네 어쨌든 저 이제 말씀대로 이제 좀 유입이 됐다 했을 때 이제 클릭까지는 괜찮은데 전환까지 안 이루어지면 솔직히 이게 광고비만 나가는 거지 저희 주 목적은 이제 전환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검색 광고를 했을 때 이게 클릭이 잘 이루어지는데 전환이 잘 안 나온다. 이제 광고는 잘 돌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마케터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ADN 같은 거를 추천드리면서 이런 이탈을 방지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매체마다 이제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최종 로아스 KPI까지 다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이런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일단 자사를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자사를 노출시켜야 하고 자사를 노출시켜야 함. 이 부분이 약간 배너 광고. 네트워크 배너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자사 유입을 시키는 게 소고점을 잘 강조한 소재 활용을 통해서 자사 유입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 온사이트 혹은 저희 사이트 내에서도 배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저 이제 음, 뭐 그거는 근데 음. 사이트 내부에서 음.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기획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온사이트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후킹성 있는 상세 페이지를 활용한다. 이런 걸 통해서 이탈을 방지하면 소비자가 결국 구매 전환까지 일어나고 그렇게 구매 전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네네. 시너지를 만들면 KPI까지 달성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이 일단 자사를 노출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네트워크 배너 광고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필라테스 학원 운영 중입니다. 서울과 부산에 지점이 있고 네이버 검색 광고만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매체를 추가적으로 해서 홍보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일단 요것도 좀 DB에 가깝기 때문에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타 메타, 광고도 네. 많이 진행을 하고 메타랑 바이럴 요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너보다는 좀 메타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필라테스가 젊은 여성분들이 거의 타깃이잖아요. 연령대 상관없이. 네. 그래서 좀 매체에 잘 맞죠. 너무 잘 광고가. 맞죠. 좀 소구점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살려서 소재에 노출시키면은 메타 광고랑은 잘 어울릴 것 같고 확실히 저희가 이제 이런 필라테스 관련 이런 업종의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점으로 이제 저희 측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러면서 기획이랑 뭐 세팅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라고 이게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이랑 부산에 지점이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 캠페인 약간 서울 지점, 부산 지점 이렇게 나눠서 지역 타겟팅 걸어가지고 네네네. 여성분들한테 또 노출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운영 좀 한 다음에 또 바이럴을 통해서 여기 학원 어떻다 이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필라테스 학원 같은 경우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그 자사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걸 맞아요. 좀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재 같은 것도 좀 저희가 지금 어떤 사이트로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검색 광고 하고 있다 하시면 지금 블로그를 하시는지 사이트가 있으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좀 어떤 학원이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이런 거 좀 강조를 잘 해주시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잘 관리를 하시면서 메타랑 바이를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약간 돈이 안 드는 그 블로그나 이제 진짜 말씀해주신 자사의 그냥 공식 인스타그램 이런 계정들을 통해서도 좀 마케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광고가 뜨니까 그런데 이제 광고를 눌렀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으면은 약간 이게 신뢰성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좀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필라테스 같은 거는 강사 바이 강사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우리 강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약간 그런 걸 좀 강조할 수 있는 소개 페이지 같은 거 좀 잘 구성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필라테스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분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받는 분한테만 받아요. 맞아요. 이게 좀 강도나 이런 것도 다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것 좀 기재해 주시면은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보 같은 거. 맞아요. 그 필라테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 런칭을 했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옷이 얇아지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는 진짜 할 때 약간 이런 소구점 강조하면 좋고 지금 여름 대비 필라테스 몇 퍼센트 할인 이런 거 하면은 이런 거 지역 타겟팅 걸면은 진짜 다들 관심 가지고 괜찮을 것 같거든요. 혹시 보면 지금이 시즌 데뷔 시점에서 곧 있으면 이제 그 완전 시즌에 다가가는 맞아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저도 이제 곧
금방 오는 여름에 대비해서 네,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계속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여름에서 시작하면 늦거든요. 요즘 그래서 지금 대비해야겠다. 약간 이런 거 강조해줘야 될 것 요즘 또 봄 가을이 많이 짧아지고 있어가지고 같아요. 맞아요. 메타나 바이럴적으로 이제 많이 하시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하실 거면 약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메타랑 바이럴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계정 관리도 좀 꾸준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네 지금이 진짜 딱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았죠? 맞아. 지금 아까 전환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전환에 딱 아까부터 얘기를 했었을 때 전환에 막 관련된 거 검색 광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만은 확실히 구매 전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메타나 이런 배너 광고는 리타겟팅이 계속 가능하다는 점을 꾸준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저희가 한번 이탈을 했는데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거기서 이제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쵸.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게 계속 꾸준히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살래 하고 이탈하신 분들을 또 리타겟팅에서 저희가 뭘 또 보여주면 진짜 살까 하다가 또 이탈하시고 그러면은 또 리타겟팅에서 이번엔 진짜 사라 하면은 그렇게 구매 전환까지. 또 그것도 있고 뭐 다른 만약에 우리 경쟁사 있는데 그분이 이탈을 해. 그러면은 우리 것도 있는데 여기 딱 그걸 딱 맞아요. 보여줘. 그러면서 여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케이스를 구매하려고 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핸드폰 케이스 구매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진짜 그때 볼 수 있는 핸드폰 케이스 계정들을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정말 계속 떠서 고르고 네. 골라가지고 그쵸. 결국에는 샀습니다. 그래도 추가로 더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네, 저희 라이브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서 네. 후다닥 한번 빠르게 질문 받아보고 혹시 전화 상담도 가능해서 지금 전화해 주시면은 저희가 전화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부담스러우면 뭐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지금 네. 전화 가능하시면 전화도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상담도 도와드리니까 혹시 전화 상담 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라이브 때 말하기 좀 그렇다 하시면 저희한테 이 전화번호랑 메일 주소는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 라이브 끝나고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까다로워요. 사실 저희가 진짜 아무데나 뿌리면 안 되잖아요. 네, 맞죠. 모두도 좀 활용을 해야 되고 좀 리타겟팅도 해야 되고 어떤 소비자들이 저희한테 좀 잘 맞는지도 알아야 되고 좀 어떤 캠페인을 돌리느냐 어떻게 돌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효율이 진짜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소재 같은 면에서도 이제 저희가 소재 제작도 막 하고 있기도 하고 기획 같은 것도 이제 저희도 광고주분들께서 이제 이런 소구점을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많이 이제 배너 광고를 해봤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조금 소비자들이 많이 눈길을 가는지 이런 부분도 마케터로서 좀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제 저희가 그런 것도 맡아서 조금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네. 있잖아요. 계속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표님들도 물론 가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보면서 대표님들은 계속 본인의 상품을 보셨을 건데 저희는 처음 맡게 되면 처음 보는 거니까 여기는 이런 부분이 좋고 여기는 이런 부분이 별로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소재 제작할 때나 좀 이런 거 강조하는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좋았어서 강조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좀 여러 매체를 다뤄보다 보니까 어떤 매체랑 어떤 매체를 사용했을 때 좀 어떤 매체에서 어떤 소재가 잘 먹히고 또 다른 매체에서 어떤 소재가 잘 먹히고 이런 것도 좀 알고 있고 어떤 매체랑 어떤 매체는 좀 비슷한 걸 썼을 때 효율이 다 비슷하게 나온다. 괜찮다. 한 가지 소재로도 여러 매체에다가 여러 지면에다가 활용을 해보면 너무 좋다. 너무 좋더라. 약간 이런 게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체마다 조금 소재도 특징이 많이 다른 맞아요. 게 있기도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기획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광고주분께서는 진짜 자기 제품이니까 이런 부분도 언급하고 싶고 이런 부분도 언급하고 싶고 이런 장점을 이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확실히 저희는 이제 소비자 측에서 처음 보는 제품으로서 이 장점은 너무 좋은데 만약에 제가 소비자라면 이게 조금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차라리 이런 장점을 살려서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제안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좀 예를 들면은 뭐 장점으로 약간 무슨 인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 인증. 네, 그런 거는 솔직히 너무 좋은 장점이죠. 근데 소비자 측에서는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죠. 그쵸. 이 제품이 얼마나 나한테 좋을까지 약간 이런 인증. 물론 이런 인증이 중요한 제품도 있긴 하지만은 뭐 햅시 같은 그런 식품 뭐 안식약처 인증 이런 부분은 솔직히 대부분의 식품이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끔 이런 것도 강조해 주시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여러 가지를 다 소거점으로 해본 편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대표님은 이제 이 제품이 이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이걸 한번 살려서 소재를 만들어 보죠? 라고 이제 제안을 많이 드려요. 네. 그리고 확실히 좀 저희가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지 좀 이게 맛이 중요하고 양이 얼만지 뭐 어떤 맛일지 약간 그런 게 중요하지 사실 식약처 인증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가성비가 괜찮은지 뭐 그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확실히 좀 강조하고 싶은 장점 물론 되게 많을 것이고 그쵸. 물론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광고 측면에서는 조금은 참으시는 게 좋다. 좀 요즘 또 추세로 말씀드리면은 뭐 리뷰나 추천수 막 평점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하는데 저는 리뷰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약간 평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 4.5점에서 4.9점 사이로 맞아요. 거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네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차라리 별점 해놓고 어떤 부분이 좋아하는지 뭐 발림성이 좋고 너무 촉촉하고 그쵸. 주름이 개선됐다 약간 이런 게 좋지. 리뷰성. 네, 네. 맞아요. 그런 후기성도 좋고. 네. 그래서 솔직히 리뷰 한 개 남겼을 때 별점 5점인 것도 솔직히 별점 5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별점 같은 거랑 평가 이런 부분보다는 리뷰 개수가 진짜 많으면 그 정도 그거를 뭐 언급을 한다고. 만 명이 인증한 아니면 만- 재구매율 높은 네, 재구매율 1위 막 그런 거를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구매율이라고 하면은 저 정착했어요. 약간 이런 리뷰들 써주는 게 좋고. 네, 네. 그리고 사실 별점이 5점이면 일단 신빙성이 없어요. 맞아요. 어느 정도 조금 안 좋은 후기랑 있으면 리얼 그 후기, 찐 후기.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바이럴에서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많이 활용합니다. 너무 칭찬. 그리고 나중에 뭐 이거에 돈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신빙성 너무 떨어지죠.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진심이었는데. 이게 약간 저는 그래서 사실 요즘 저 같은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저는 별점 3점짜리만 봐요. 아, 정말요? 네.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1점이랑 2점은 너무 최악으로 남기고 4점이랑 5점은 네. 그나마 3점, 4점. 얘네들이 제일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5점짜리도 좋지만 네네. 뽕빵님께서 매번 잘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강의 감사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진짜 3점짜리를 보면은 약간 1점 줄 정도는 아닌데 왜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걸 솔직하게 다 말하세요. 그리고 4점짜리는 왜 내가 별을 하나를 뺐는지 이런 게 좀 솔직하게 나온다고 생각해서 진짜 너무 좋아요 하는 5점짜리는 거의 안 보고 3점, 2점, 1점, 4점 이런 거 좀 낮은 애들 좀 많이 봐요.
그래야지 비교가 되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별로라고 했는데 난 이 정도면 리스크 감수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저는 구매하거든요. 최근에 키보드를 구매한 적이 있는데 안 좋은 리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안 좋은 리뷰를 봤는데 나는 저런 거 상관없는데? 라고 해서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말 만족하고 있어서 진짜 저 같은 분들이 저는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5점짜리는 좀 신빙성이 없다. 좀 그나마 좀 안 좋은 리뷰, 조금 진짜 솔직한 리뷰가 효과가 정말 좋다고. 네. 근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게요. 벌써 54분이나 됐네요. 추가로 이제 전화문의나 이런 댓글 문의 같은 거 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희는 마무리를 하고, 네. 네, 저희가 라이브는 끝나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